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팀빌딩 역량 강화 교육 4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팀빌딩 플랫폼 비긴메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비긴메이트의 대표 정윤섭입니다. 앞의 강의에서는 스타트업 팀빌딩을 위한 팀원 모집 방법이라든지 팀빌딩 모집글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팀빌딩 이후에 필요한 팀의 목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팀빌딩에 성공하셨다면 비즈니스의 반 정도는 성공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팀빌딩 이후에는 팀의 목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목표 관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함께 하거나 함께 할 예정인 공동 창업자나 팀원, 경영진 이런 내부 사람의 요인도 있겠지만은 외부의 외주 개발사, 광고 대항사, 파트너 혹은 외부에서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이 팀빌딩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대한 목표가 간절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었다면 비즈니스 일정에 차질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겠지만은 대부분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동반하기 때문에 팀원들 간의 목표 관리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팀의 목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공동 창업자들 간의 목표 공유나 비전 공유 이런 부분이 가장 우선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제가 사례를 들어서 공동 창업자들 간에서도 어떻게 비전 공유나 목표 공유를 했을 때 빠른 성과가 나고 또 잘못 설정되거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디벨롭 했을 때 와해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 창업을 하다 보면은 공동 창업자들 혹은 초기 팀원들과의 이제 목표 설정이라든지 비전 설정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요. 와해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A씨와 그리고 공동 창업자 B씨와 C씨는 처음에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함께 하기로 해서 의기투합이 돼서 팀을 형성하게 됐고 실제 법인까지 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뚜렷한 목표라든지 엑식 구조 혹은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주먹구구식으로 창업부터 하고 시작했는데요. 이 중 한 명은 상장을 희망하고 또 한 명은 M&A를 희망하고 또 한 명은 워라밸을 희망하다 보면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를 맡고 있는 팀원이 만약에 M&A를 희망한다. 근데 3년 이내에 M&A를 희망하는 사람이 현재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이제 공동 창업자 2명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은 그 엑시시라고 해서 IPO 상장, 그러니까 상장을 희망하는 팀원이 한 명이 있고 또 한 명은 워라밸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팀원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팀이 와야 되는 사례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엑식 구조만 봤을 때 함께 세운 목표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팀은 결국에 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M&A를 희망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른 성과와 그리고 M&A를 위한 성과 지표를 KPI로 잡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지만은 워라밸을 꿈꾸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왔을 때 이제 퇴근을 하고 본인의 여가 시간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워라밸 하고 싶어하는 팀원도 있죠. 근데 반면에 상장하고 싶어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탄탄하게 상장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매출이라든지 투자 유치도 단계별로 생각하게 되겠죠. 이렇게 3명에서 같이 하다 보면은 결국에 한 명씩 팀원이 이탈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IPO를 꿈꿨던 팀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바에 내가 회사를 나가서 직접 창업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라도 본인이 스타트업을 직접 창업해 보겠다라는 팀원이 나오는 사례가 될 텐데요. 이처럼 스타트업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나머지 팀원들이 혹은 공동 창업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들을 꼼꼼하게 수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큰 비전이라든지 큰 목표를 구성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을 의미하는데요. 간단하게 스타트업에서도 이 버킷리스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팀 내에서 버킷리스트를 짠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팀원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의 버킷리스트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개개인별로, 특히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개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를 간단하게 비전이나 목표,
미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비전들을 묶어서 다들 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버킷리스트를 확인하고 이걸 가지고 큰 회사의 버킷리스트를 함께 만들어 보셨다면은 우리 팀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팀의 성공 목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모아진 버킷리스트 중에서 가장 이루기가 어렵고 그리고 가장 원대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버킷리스트 그런 것들을 비전으로 세우게 되시면은 가장 쉽게 비전 설계하는 법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체 일정은 한번 산정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상장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까? 혹은 M&A라든지 혹은 어느 정도의 시리즈 투자를 받을 때까지 어떤 단계의 일정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산정해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대략적인 목표라든지 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재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설계하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로드맵이 되실 수 있는 거고요. 이 비즈니스들을 가지고 비즈니스 로드맵을 설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언제 서비스가 런칭될지 혹은 언제 시리즈 투자를 받을지 언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지 혹은 언제쯤에 팀원의 조직 규모를 확대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처럼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회사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팀의 목표 관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비전이고요. 이 회사 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던 동기라든지 회사의 큰 사명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팀원들 간의 버킷리스트에 가장 교집합이 큰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 비전이 되실 거고요. 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전 세계 스타트업의 시작점이 되겠다라는 비긴메이트의 비전도 하나 있는데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의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미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하나라고 하면은 이 미션은 최소 2개에서 5개 사이는 나와야 되는데 한 3개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미션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션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는 미션,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미션, 그리고 최종 미션 이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미션을 나누고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과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마일스톤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치, 3개년 목표 이런 내용들을 적는 곳인데요. 이 마일스톤을 통해서 1년 이내에 우리 회사의 가치가 얼마 정도가 되겠다 혹은 1년 이내에 서비스 출신을 여기까지 하겠다 혹은 1년 이내에 투자 유치에 성공하겠다 이처럼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 이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마일스톤 같은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즈니스 로드맵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비즈니스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이 세부적인 일정들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단위, 분기 단위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비즈니스 로드맵인데요. 이 비즈니스 로드맵이 구체화되어 있으면 되어 있을수록 구성원들 간에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고 목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로드맵이 나오면은 어떻게 구현할지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웹으로 만들지 앱으로 만들지 이런 게 나올 거고요. 제품을 만드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 도면이 나와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생산 공정이라든지 금형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 콘텐츠를 어떻게 찍어서 어떻게 만들지 혹은 어떻게 저작권화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목표 관리도 다 세분화돼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목표가 올해 안에 앱 개발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면은 앱 개발을 완성시키기 위한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든지 아이폰 개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팀원이 구성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세분화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걸 팀빌딩 희망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팀원들이 우리 팀에 합류했을 때 팀원들과
팀원들과 함께 어떻게 목표 관리를 할지, 그리고 팀원들과 이루고 싶은 것들도 사전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팀원들도 왜 이걸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팀원들에게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제안을 해서 우리 팀에 합류를 시킬지, 혹은 우리 프로젝트의 목표 관리 성과에 맞춰서 팔로우업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을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팀의 목표 관리에 대해서 가장 쉽게 통용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why, how, what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how, 어떻게 이거를 구현해 나갈지, 어떻게 프로세스를 짤지, 이런 how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what, 그래서 무엇이 나오는데, 이런 결과물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why, how, what 방법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why인데요. 스타트업 팀원들 목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가 가장 첫 번째로 와닿게 됩니다. 함께 하고 있는 팀원들 간에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결과물까지도 빨리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팀원들에게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당위성이라든지 동기부여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되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팀원들이 가장 빨리 공감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찾으셔가지고 그런 아이템부터 빠르게 접근을 해 보시고, 그 다음 단계에 맞는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강에서는 스타트업 팀의 목표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5강에서는 스타트업 팀의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